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그 이계 ODE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계 ODE라는 것은 결국에는 y2 프라임 더하기 p y 프라임 더하기 q y는 r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제차 선형 이계 ODE라고 하고 이제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제차인 상황에 대해서 했죠. 제차라고 하면 RX가 0일 때, 즉 우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P랑 Q가 각각 어떠한 상황일 때 상수계수 또는 오일러 콧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서 이제 따라서 최종적으로 Y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제차, 즉 여기 오른쪽에 뭔가 덩어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Y는 구하기.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실제로 당연히 뭔가 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작업에서 그 작업을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뭔가 조금 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답이다라고 여러분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10도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예전에 했던 작업 더하기 새로 하는 작업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일반해 우리가 알고 싶은 일반해 즉 y y가 어떻게 써질 수 있냐면 yh 더하기 yp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YH, YP를 각각 나눠서 더해주면 되는데 YH는 뭐냐면 제차해이고 YP는 비제차해입니다. 자, 일단은 이 기호 같은 거는 책마다 좀 달라요, 교수님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배웠던 대로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고 이 YH를 우리는 제차해라고 할 건데 YH가 뭐냐면 RX가 0일 때의 해예요. RX가 0일 때의 해. 즉 쉽게 말해서 y2 프라임 더하기 p y 프라임 더하기 q y는 0.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것을 풀어라. 그러면 일단은 먼저 1단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rx가 0이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y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y가 yh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풀면 일반적으로 답이 y는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기저들의 선형합으로 여러분들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제차를 구하는 거 Y였는데 지금 이제 이 부분이 YH가 되겠죠. 그래서 이 YH 자리 대신에 요 C1, Y1 더하기 C2, Y2를 구한 다음에 그냥 대입한다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래서 결국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수계수나 오일러 코시가 잘 되어 있는 분은 일단 여기까지는 되게 쉬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이거예요. YP 구하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눠지는 거죠. 즉 비제차 이게 선형 ODE 같은 경우는 YP를 어떻게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YP를 구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미정계수, 미정계수법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가 매개변수법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둘은 서로 방식이 완전 다르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는 같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그 다음에 70% 정도 그 효율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는 사용했을 때 한 30, 전체 문제 중에 30% 정도 미정계수로 사용했을 때 좀 좋고 전체 문제 중에 한 70%는 매개변수로 사용했을 때 좋기 때문에 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약 매개변수가 되게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하지만 매개변수가 절대적인 해법은 아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미정계수가 편하고 어쩔 때는 매개변수가 편하기 때문에 둘 다 알아야 되고 둘 다 능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정계수법, 즉 이 방법을 통해서 미정계수법이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YP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하고 뭘 하는지를 잘 먼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뭐 그게 쉽게 말해서 학습 목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YP를 어떻게 구할 거냐? 미정계수법의 핵심 문장은 뭐냐면 RX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YP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X 기반으로 YP의 큰 틀을 잡고 큰 틀을 먼저 잡아요. 그러니까 RX 모양을 봐요. 그래서 막 뭔가 어떻게 생겼으면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YP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식에 대입을 해요. 어디에 대입을 하면 y2 프라임 더하기 p y 프라임 더하기 q y는 r 아까 그 맨 처음 주어진 OD 여기다 대입해서 YP를 정확히 구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것만 잘 아신다면 이 핵심 메커니즘만 잘 안다면 미정계수법은 잘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은 YP 구하는 거라는 걸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표는 여러분들 잘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이쪽 부분까지는 여러분 잘 암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QY는 R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R에 기반해서 YP를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RX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RX가 어떤 다항함수냐, 삼각함수냐, 지수함수냐 이렇게 일단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YP라는 큰 틀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항함수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우변이 X제곱이라는 X제곱이 있다면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YP라는 것을 어떻게 큰 틀을 잡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최고차항이랑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까지 상수항까지 쭉 적어준다는 거예요. A, B, C라는 미지수를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 덩어리 자체를 어디에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A랑 B랑 C를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면 YP를 구하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YH도 알고 YP도 아니까 둘이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최종적인 일반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커니즘을 잘 아셔야 돼요. 요 표는 일단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상수가 나왔다고 합시다. 만약에 R 우변이 뭐 3이에요. 3. 그럼 상수잖아요. 그럼 그때 YP는 어떻게 잡냐면 그냥 어떤 상수 C로 잡아요. 뭐 C든 뭐 A로 잡는 게 좀 좋겠죠. 왜냐면 C는 일반적으로 적분상수 거기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그래서 A로 잡고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해요. 여기다 쭉 다시 대입을 해서 따라서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나중에 구하는 것들 문제에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 바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요렇게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거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만약에 RX가 삼각함수라면 뭐 사인이나 코사인이면 사인 코사인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큰 틀을 둘 거예요. 라지 A랑 라지 B라는 상수를 둬가지고 뭐 이거는 어떤 상수를 여러분 선택하는 여러분 마음인데 어쨌든 코사인과 사인의 합으로 일단 먼저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대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라지 A랑 라지 B만 구한다면 그러면 요 YP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YP를 구하고 둘이 YH랑 더해서 구한다. 만약 지수함수 뭐 2의 2x 이런 거라면 그러면 상수 뭐 A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YP를 큰 틀을 잡아놓고 다시 대입을 해서 라지 A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는 게 그 전략입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RX가 뭐 다항함수랑 지수함수의 곱일 수도 있고 지수함수랑 삼각함수의 곱일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제가 예시들 몇 가지 적어놨어요. 다항함수랑 삼각함수의 곱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입을 한 다음에 YP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YP 역시도 비제차 해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이 식은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상수값들을 구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뭐가 상수고 얘들은 구해야 되는 상수값들이고 여기 이 값만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이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 라지 A, 라지 B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상수고 감마랑 오메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들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는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많이 나오는 것들이 요거 세 가지니까 요거 세 가지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 당장 암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제가 문제를 이제 풀어드릴 건데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좁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큰 그림으로 약간 펜 내려놓고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일단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이게 선형 비제차 이게 선형이 주어졌을 때 일단 먼저 형태를 파악을 하시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아, 얘는 이게 선형 OD 비제차 이게 선형 OD니까 나는 제차해랑 비제차해로 나눠서 풀어야지라는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제차해 YH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는 0이라고 두고 비제차 아, 다시 제차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우리는 미정계 수법으로 RX 기반해서 YP를 구할 건데 먼저 큰 틀을 잡고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이 표를 통해서 이런 큰 틀들을 잡고 그다음에 다시 대입을 해서 세부 상수값들을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YP를 구하고 여기 1단계에서 YH 구하고 2단계에서 YP 구해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둘이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내주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뭐 조건들이 주어졌다고 하면 뭐 Y 제로는 1, Y 프라임 제로는 3 이런 조건이 만약에 주어졌다고 하면 그럼 이제 특수해까지 구할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항상 어, 조건은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대입해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YH 여기서부터 YH 구할 때 우리가 C1 Y1 더하기 C2 Y2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여기 바로 여기다 또 대입을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C1하고 C2는 언제? 맨 마지막에 즉 YP까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서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특수에는 맨 마지막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던 거 잘 생각을 하면서 한번 87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조금만 더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장시킨다고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비제차 이게 어디가 줬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 형태 파악을 하고 제차이랑 비제차이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제차에 YH 구하기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YH 식은 Y2' 더하기 5Y' 더하기 6Y는 0이겠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보고 아 상수 계수 어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y는 2의 란다 x를 대입을 하면 요걸 대입을 하면 그러면 결국 란다 제곱 더하기 5 란다 더하기 6은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란다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다 적어볼까요? 란다는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y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c1 그 다음에 c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고 둘의 선형합 이렇게 적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YH예요. YH.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단계 YP 구하기. YP 같은 경우는 얘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요거 자체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Y2 프라임 이렇게 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였죠? RX를 기반을 해서 YP라는 어떤 큰 틀을 잡고 그다음 다시 원래 식에 대입을 해서 세부하게 구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RX는 요 부분인데 요것에 대해서 큰 틀을 잡으면 한번 여기 볼까요? 여기가 RX죠. 그랬을 때 지수함수죠. 요런 지수함수일 때 큰 틀은 요렇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여기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2x니까 RX라는 게 2의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니까 따라서 yp를 뭘로 잡을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상수에다가 2의 마이너스 x를 곱한 이런 걸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어디에 여기다 대입을 하라는 거예요. 이곳들에. 그러면 대입을 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2'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미분은 이거가 될 거고 두 번 미분은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가 됐죠.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 더하기 6a 2의 마이너스 x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x는 절대 0일 수가 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약분을 하면 요것만 남을 거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2a가 좌변이고 우변이 2죠. 그래서 따라서 a가 1이라는 이 항등식으로부터 a가 1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서 상수값이 나왔어요. 그 우리가 알고 싶은 상수값. 즉 yp 여기로부터 라지 a 값이 나온 거기 때문에 따라서 yp는 2 곱하기 마이너스 x.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작업을 다 하신 거예요. yp가 요거고 그 다음에 yh가 요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라서 y는 yh 더하기 yp 그래서 c1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최종적으로 답은 끝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면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되게 쉽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텐데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있습니다. 미정계수 관련해서 사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이해만 되신다면 굉장히 거의 한 80% 정도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한번 똑같이 저랑 똑같이 87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이거랑 똑같이 답이 나오고 이 메커니즘들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제차에 구하고 그다음 비제차에 구할 때 큰 틀을 이용을 해서 아까 그 제가 보였던 그 표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큰 틀을 잡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대입을 해서 라지 A 구하고 그래서 이제 따라서 YP 구해서 둘이 더해준다. YH 더하기 YP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요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분 해보셨다고 하고 자 이제 그래서 제가 미정계수에서 지금까지 이제 요런 기법을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했잖아요. 즉 RX를 기반을 해서 YP 구하기 요거라고 했는데 RX YP 설정할 때 YP의 큰 틀을 설정할 때 큰 틀을 잡을 때 주의사항 그냥 막 잡으면 안 돼요.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막 이 표를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기본 규칙이에요. 기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규칙은 뭐냐면 아까 그 표를 이용을 해라. 표를 참조해라. 좀 색깔을 좀 보기 안 좋으니까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자, 아까 요걸 일단 먼저 참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멋대로 RX가 뭔가 요거니까 요거 같아 보인다 하고 YP 정하는 게 아니고
표 요거를 참조해서 적어라. 그게 바로 첫 번째 규칙이에요. 오케이,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 변형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변형 규칙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빨간색으로 좀 적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거 잘 적어주세요. 만약에 yp가 y1과 y1 뭐 또는 y2에 겹친다면 그때 yp에 x를 곱해서 겹치지 않게 해라. 이게 바로 변형 규칙이에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y1, y2 요건 뭐예요? 결국에는 yh죠. 제차 해들이에요. 제차 해들의 기저랑 비제차 항이 죄송해요. yp가 아니고 rx예요. rx. 비제차 항이 만약에 서로 겹친다면 비제차 항이랑 제차 해의 기저들이 서로 겹친다면 겹치지 않도록 yp 값에다가 yp라는 그런 어떤 큰 틀에다가 x를 곱해라. 겹치지 않게. 자,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y1이 뭐 2의 x가 나오고 y2가 2의 3x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rx가 2의 x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요것만 맞잖아요. rx가 2x니까 따라서 우리는 yp를 a 곱하기 2x로 두기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표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두라고 써 있잖아요. 하지만 얘는 그냥 기본 규칙일 뿐이고 변형 규칙은 뭐냐면 야 그거 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확인을 해라. 뭘 확인하냐면 요거 y1하고 rx 요게 서로 겹치는지 y1, y2랑 rx가 서로 겹치는지만 확인해라. 만약 겹치면 지금처럼 겹치죠. 만약 겹치면 요 기본 큰 틀에다가 겹치지 않게끔 x를 곱해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을 잡고 문제를 풀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런 관련된 문제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틀을 잡기 전에 y1하고 y2하고 겹치는지 확인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겹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독립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다 독립이 되게 원해요. y1, y2, yp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겹친다는 건 종속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y2가 x 곱하기 2x예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주어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제차항까지 구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rx가 2의 x제곱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맞아. 변형 규칙에 의해서 y1하고 r이 겹치니까 겹치지 않게끔 독립이 되게끔 난 여기다 x를 지금까지 곱했잖아요. 그게 변형 규칙. 근데 한 번 더 똑같이 한 번 더 겹치잖아요. 곱했더니 또 겹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 또 한 번 더 곱해라. 뭐를 x를 한 번 더 곱해라. 그래서 그때 yp가 a 곱하기 x제곱 2x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먼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삼각함수에도 적용되고 다항함수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자, 별표 한 5개 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변형 규칙.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합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합규칙. 이건 되게 단순해요. 만약에 rx가 rx가 표에 없다.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표에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합규칙 말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걸 따라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매개변수법을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또 다른 방식으로 YP 구하는 방식이죠. 그럼 매개변수법을 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합법칙이 아니고 합법칙은 여기서 뭘 말하냐면 그런데 대신 RX가 표에 없지만 내가 RX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Y2 프라임 더하기 PY 프라임 더하기 QY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sin X 더하기 2X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내가 아는 것들의 합이라면 그러니까 왼쪽에는 그냥 사인 따로, 다항함수 따로, 지수함수 따로, 뭐 곱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건 별로 중요한 거라고 안 했으니까 따로따로잖아요. 근데 만약에 서로 합이 있다면, 뭐 삼각함수랑 지수함수의 서로 합이 만약에 r 자리 대신에 있다면, 그럴 때는 yp를 결정을 할 때 각각 따로따로 해도 된다. sin x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a 코사인 x 더하기 b 사인 x 이렇게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요게 결국엔 요걸로 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우리 뭘로 보기로 했냐면 뭐 a 곱하기 2의 x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여기 a, b 썼으니까 그냥 c 요거 또 다른 상수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둘이 합한다. 여기 지금 합하잖아요. 그래서 합규칙이에요. 따로 봐도 된다. 따로따로 이게 뭐 더 많이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 따로따로 구한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냥 통으로 본 다음에 큰 틀로 보고 이제 얘를 다시 대입을 해서 라지 A, 라지 B, 라지 C를 구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합규칙이에요. 그거 관련된 문제 우리 좀 이따 풀어볼 거예요. 어쨌든 합규칙은 간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형규칙이에요, 여러분들. 변형규칙 항상 y1, y2 안 겹치게 하는 게 목적이고 겹친다면 x를 곱해라. 그래서 그거 기억하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어떤 문제가 아마 있을 거냐면 89번이에요. 89번. 나 88번도 바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89번부터 먼저. 워낙 우리가 방금 한 변형규칙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보면 y2 프라임 마이너스 16y는 2 곱하기 2의 4x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일단 항상 제가 그랬죠. 비제차이니까 yh 구하기. 그래서 y2 프라임 마이너스 16y는 0.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면 일단 문제를 딱 보면 아 상수계수고 지금 여기가 란다 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여러분 저의 쪽에서 란다는 풀마 4니까 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따라서 y는 c1 곱하기 2의 4x 더하기 c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단계 yp 구하기. 그래서 지금 r을 집중하라고 하죠. r이 뭐냐면 2 곱하기 2의 4x예요. 그렇기 때문에 yp를 뭘로 둬야 되냐면 표에 의해서 a 곱하기 2의 4x라고 둬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라는 거예요. 항상 얘랑 아니 다시 rx 얘랑 y1, y2 서로 겹치는지. 근데 지금 딱 보면 서로 겹치잖아요. 겹치면 어떻게 해요? 겹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x를 곱한다. 이렇게 해야지 얘랑 이 세 가지들이 다 겹치지 않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x를 곱해서 겹치지 않게 한다. 자,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yp 얘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할 거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라지 a를 구할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 미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 번 미분을 해보면 a로 크게 묶어가지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다시 할게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하면 어 이건 그냥 4 곱하기 2의 4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가 16이 되겠죠. 16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둘이 묶으면 8로 묶을 수 있겠죠. 그래서 8 곱하기 2의 4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을 거예요. 뭐가 y2 프라임이. 그래서 아까 여기 원래식 yp2 프라임 마이너스 16 yp는 그러니까 원래식은 요거고 이제 yp를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다 yp를 대입을 한 거죠. 그럼 요거 대입을 해보면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요만큼이 yp2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yp a 곱하기 x 곱하기 2의 4x 요게 yp고 는 2 곱하기 2의 4x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전개해서 풀면 돼요. 요만큼 요거 이제 풀어서 우리 목적 라지 a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전개를 하면 뭐 더하기 16a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요거랑 서로 없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따라서 8a2의 4x가 2 곱하기 2의 4x 될 거고 지수함수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서로 없애줄 수 있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a는 4분의 1이 나와요. 이 항등식으로부터 우리는 a 값을 알았으니까 yp는 뭐예요?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yp는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크게 yp는 4분의 1 곱하기 x의 2의 4x예요.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yp도 구했고 제차해인 yh도 구했기 때문에 3단계 최종적으로 일반의 y를 구하면 y는 yh 더하기 yp 그래서 c1 2의 4x 더하기 c2 2의 마이너스 4x 더하기 4분의 1 x 곱하기 2의 4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푸실 수 있어요. 답 똑같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 x 곱하는 이유 겹치니까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나는 x를 곱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미정계수법이에요. 88번 해볼게요. 아까 좀 안 푼 거. y2 프라임 더하기 3y 프라임 더하기 2y는 12x 제곱. 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앞에 yh부터 구하면 그러면 더하기 2y는 0. 요거 먼저 푸는 거죠. 그러면 란다 제곱 더하기 3 란다 더하기 2 2는 0이죠. 그래서 21 마이너스 21이니까 잠시만 21 다시 1 마이너스
아 그냥 이 1이죠. 제가 좀 죄송해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란다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오케이. 란다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YH라는 것은 C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더하기 C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X라고 여러분들이 재차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고 이제 두 번째 YP 비정계수 YP를 구하려면 RX를 알아야죠. RX가 12X 제곱이니까 우리 다항식의 경우는 n차 다항함수는 이런 식으로 차수를 하나씩 줄여서 다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2X 제곱이니까 YP라는 큰 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2차 항으로부터 하나씩 줄여 나갈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언제까지 상수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어디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줘서 여러분들 A랑 B랑 C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대입을 할 때 프라임하고 2프라임 필요하니까 미리 다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AX 더하기 B가 될 거고 두 번 미분한 것은 2A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따라서 원래 식인 곳에다가 YP를 대입을 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대입을 자 그래서 대입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각각 여기다 대입을 해줄 거예요. y2 프라임 대신에 2a 써줄 수 있겠고 더하기 yp 프라임 대신에 얘를 이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2ax 더하기 b 그 다음에 yp 대신에 이거 그대로 써줄 수 있겠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12x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개수끼리만 비교해서 항등식을 통해서 그 개수들이 서로 다 같으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x 제곱 더하기 어떤 거 x 더하기 어떤 거는 뭐 0이면 얘가 0이고 항상 성립하기 위해선 이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좌변을 전개한 다음에 우변하고 그 각각의 개수들을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팁을 드리자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적은 다음에 x 제곱 개수는 다 여기다 적어줬고 x 개수를 다 여기다 이런 식으로 개수를 다 적어서 좀 실수하지 않게 저는 항상 하거든요. 여기서 좌변의 x 제곱 개수는 2a밖에 없어요. 그죠? 2a x 제곱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다 치워요. 그 다음에 x 개수를 구하면 여기에 6a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2b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싹싹 없애줘요. 마지막으로 상수항을 보면 맨 왼쪽에 2a가 있고 여기에 3b가 있고 이쪽에 2c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다 더했을 때 그게 좌변이고 우변은 뭐예요? 여기가 12이고 x제곱 개수가 여기는 0, 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다 더했을 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딱 일목요연하고 실수할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자, 2a가 12여야 돼요. 그럼 a는 6이죠.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a가 만약 6이면 이쪽이 36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럼 36 더하기 2b가 0이니까 b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18이 나와야겠죠. 그다음에 어 그러면 다시 a가 12고 b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54죠. 마이너스 54고 그러면 EC에서 둘이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12 마이너스 54 더하기 EC가 0이잖아요. 즉 EC는 54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변이 40이죠. EC가. 그래서 C가 21이에요. 그래서 C가 21이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수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YP를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YP, A, B, C 값들을 이제 다 아니까. 그래서 따라서 여기가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확인이 아니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하라고 했죠. 요거랑 y1, y2, r 이렇게 서로 겹치는지 안 겹치잖아요. 안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여기다 뭐 따로 추가적으로 x 곱할 필요 없습니다. 변형 규칙이 아니고 그냥 기본 규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거 확인을 해주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yp 구하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y라는 것은 yh랑 yp 둘이 더하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1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y 제로랑 뭐 꼭 제로 값은 아니어도 돼요.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와서 C1하고 C2를 구한다면 여기서 이제 대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입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더한 상태 여기서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서로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더해졌기 때문에 뭐 미분을 했을 때 그 값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더한 다음에 구한다. 어쨌든 여기서는 조건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때요? 좀 문제 풀어보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좀 난이도가 좀 어때요? 있는 것 같나요?
문제 다 풀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90 뭐 어떤 거 풀어드릴까요? 92번? 92번 가볼게요. 92번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프라임 더하기 3y는 2의 x 마이너스 2분의 9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맨날 똑같아요. yh 구하기. 좀 지갑죠 이제. 프라임 더하기 3y는 0 이런 문제가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상수계수 이게 ODE니까 2의 란다 x 대입하면 란다 제곱 마이너스 4 란다 더하기 3은 0이죠. 그럼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란다는 1 또는 3이에요. 그래서 yh는 c1 곱하기 2의 x 더하기 c2 곱하기 2의 3x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요. 얘가 y1, 얘가 y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두 번째 yp 구하기 rx가 이번엔 좀 특이한 형태예요. 2x 마이너스 2분의 9x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지수함수랑 다항함수의 합이기 때문에 지수함수, 다항함수 합은 여기 없어요. 이 표에 그냥 따로따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서 그 합규칙이라는 게 있었죠. 제가 어디다 적은 것 같은데 아마 지운 것 같네요. 그 합규칙은 뭐냐면 우리가 각각을 알 때 이 전체적인 합은 모르지만 각각에 대해서 그 규칙을 알 때 어떻게 큰 틀을 잡아야 될지 알 때 그냥 각각의 큰 틀을 잡은 다음에 둘이 더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yp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2x의 합규칙 2x의 기본 규칙인 a 곱하기 2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함수의 기본 규칙인 뭐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1차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항상 제가 확인하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요거 기저랑 요 기저랑 요거 rx가 서로 겹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따로따로 보는 거기 때문에 서로 지금 겹치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본다면 얘랑 얘랑 서로 겹치잖아요. 그래서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x를 곱할 필요가 있다. 우리 변형 규칙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 규칙, 변형 규칙, 합 규칙이 모두 들어간 문제여서 되게 좋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많이 풀어보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놔둘 수 있다 식을 라고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걸거치기 때문에 ax 더하기 b를 앞쪽으로 놔두고 더하기 c 곱하기 x 곱하기 2x 이런 식으로 저였으면 둘 거예요. 뭔가 그냥 통일성을 위해서 a, b, c 이렇게 좀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둘 거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yp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하냐면 yp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식에다가 자, yp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 자리에 각각 다 p를 yp 해서 a, b, c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텀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한번 각각 한 번 미분 그러면 a 더하기 이제 한 번 미분하면 c x 더하기 1의 2x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을 하면 에 없어지고 이제 얘만 미분이 되니까 이거 곱하기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없애고 하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앞에 거 미분하고 1 되고 요거 그럼 2x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미분하면 그대로 해서 결합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침착하게 대입을 하셔야 돼요. 좀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니까. y2 프라임 더하기 y y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4 yp 프라임 yp 프라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더하기 3 yp는 요거죠.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2의 x 마이너스 2분의 9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식 보이시죠? 요 식을 통해서 a, b, c를 다 구하시면 됩니다. 색깔 다 검정색으로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식이 나왔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개수 비교를 통해서 2x랑 여기 1차 x 개수가 각각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해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좌변을 다 전개를 하셔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 전개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주로 나오는 항이 뭐가 있냐면 x 곱하기 2의 x항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의 x항 요것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분석해보면 x 여기 지금 x항도 나오죠. x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각각 이 개수들을 다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중에 실수할 확률이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다음에 보기 좋고 계산 속도도 엄청 빨라져요.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전개를 해보면 c 곱하기 x 곱하기 2x죠. 그래서 요거의 개수는 c가 되겠죠. 2c, 2x니까 여기가 2c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a는 상수항이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c 곱하기 x 곱하기 2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c가 여기 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곱하기 2x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c가 오겠죠. 이게 지금 다 그냥 전개를 한 거예요. 전개해서 각각의 개수들만 다 파란색으로 좀 적어 놓는 거예요. 1차항의 개수는 3a가 되겠죠. 3ax. 그 다음에 상수항은 3b가 될 거고 x, 2x 개수는 3c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3c. 그래서 요게 이렇게 끝나고 최종적으로 요 결과가 2의 x 마이너스 2분의 9여야 되죠. 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최종적으로 얘가 우변이 숫자 1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세로로 다 더해서 이게 다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다 0이고 0이니까 이게 다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 c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a, b, c 구하면 요거 통해서 a 값 구할 수 있겠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a는 마이너스 2분의 3. 3a가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그 다음에 또 요걸 통해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3b가 0이니까 결국에는 4a가 3b고 그 다음에 a가 우리 뭐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잖아요. 그래서 3, 3 없어져서 b는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여러분들 나올 거고 b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또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c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지금 2c 마이너스 4c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c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마지막 식은 한번 확인차 대입을 해볼 수 있겠죠. c 마이너스 4c. 대입할 것도 없겠네요. 그냥 얘는 항등식이 항상 나오죠. 4c 마이너스 4c니까 0.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보를 빼낼 수 없죠. 이쪽에서. 그냥 다 삭제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세 개의 식으로부터 세 개의 미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b, c 값.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a, b, c 값 요거를 통해서 우리 처음에 가정했던 이 부분을 통해서 A랑 B랑 C가 같으니까 따라서 YP라는 것은 A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2분의 1 X 곱하기 2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YP. 그래서 이제 따라서 최종적으로 YH랑 YP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YP만 그대로 가져와서 YH랑 같이 그대로 더할 거예요. 지금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YH가 요거고 YP가 저거예요. 얘가 YH, 얘가 YP.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둘이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서 Y는 YH 더하기 YP, C1 2X 더하기 C2 2의 3X. 그다음에 뭐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X 2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줄 수 있고 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 그냥 위치만 바꾼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타냈다고 하면 돼요. 그냥 위치만 얘를 여기 사이에다 끼겨 넣은 것 뿐이에요. 어쨌든 답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비제차 2개 OD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 90번, 91번 또 제가 풀어드리지 않아도 한번 여러분들이 그 변형 규칙, 합 규칙들 이런 것들 기본 규칙까지 잘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방법 말고 이거 좀 살짝 솔직히 좀 귀찮잖아요. 이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그냥 공식화되어 있어서 그냥 계산을 통해서 깔끔하게 YP 값이 나오는 YP 값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인 매개 변수 변환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뭐 좀 이름 자체가 매개 변수 변환법이라서 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그냥 공식을 이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